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해마다 추석이면 저희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아프고 제일 많이 힘든 날이죠. 갈 수도 없는 고향 땅, 갈 수도 없는 부모님 산소,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저는 추석날에 역시 저는 동해바다로 직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강제 입양된 이후에 제가 추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추석을 세려면 일단은 제를 지낼 장소가 변하지 말아야겠죠. 북한에서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산에 가서 제를 많이 지냅니다. 해마다 12월 31일 밤 12시에 집에서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추석날에는 집에서 안 지내고 산에서만 지냅니다. 근데 한국은 집에서 지내고 그리고 또 이쪽에 묘소에 또 가고 이렇게 두 번을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두 번을 안 하고 그렇게 한 번만 합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납치돼서 강제 입양이 됐으니까 일단 뭐가 없어졌어요? 제가 살던 집이 사라졌잖아요. 제가 살던 집을 할머니가 제가 입양을 93년 3월에 입양이 됐는데 6월이 바로 어머니 3년째입니다. 할머니가 그 6월까지는 이 집을 지켰더라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91년 6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92년, 93년 6월이 3년째였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3년 제사까지 지내고 저희 집은 할머니하고 고모의 그 조작에 의해서 저희 집이 남한테 팔려가지고 할머니하고 고모는 저희 부모님 집을 팔고 본인이 살던 집까지 팔아서 그 두 집 다 원래 단칸짜리 방이었는데 그 집을 팔고 다시 더 큰 집, 좋은 집으로 해서 돈벌이가 좋은 신진동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 3년 제사까지 지내고 그리고 다시 경성 내려왔다가 그해 8월에 양아버지 강요에 못 이겨서 정말 일주일 동안 양아버지하고 기싸움 하다가 끝내 양아버지 강요에 저는 원래 학교 졸업한 다음에 다시 청진으로 올라오길 원했어요. 청진의 친구들, 고향 친구들, 부모님, 지인분들 나 졸업하면 모든 걸 다 제 미래를 담보해줬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청진에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양아버지는 제가 청진에 올라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를 입양할 때부터 그 작정이었던 거예요. 얘를 한 5개월 동안 집에 데려있는 신용하다가 그 다음에 군대 내보내면 자기네 손 터니까 그 군대 나가는 것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싸움됐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나간 게 93년도 8월에 그렇게 돼서 93년 8월 5일날 제가 군입대 했거든요. 그때도 오빠 때문에 제가 결국은 그 군입대 고집도 꺾었습니다. 군대 안 나가겠다고 고집하니까 한 3일째 싸우는 날에 오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뭐라 하냐면 가라는 집에서 뭔 고운밥을 먹겠냐. 그러지 말고 가. 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나도 힘들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한테 내가 군대 안 가겠다고 고집 쓰니까 중대에 내려간 오빠를 또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내가 입양일 오면서 연대 지휘부에 있던 오빠를 다시 중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대 안 나가겠다고 고집하니까 중대에 있는 오빠를 또 다시 불러들여서 나를 설득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 고집불통인 나를 설득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게는 오빠가 유일하다는 걸 그 사람들은 참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군대를 나가게 되니까 93년도에 입대했고 94년도 10월 말쯤에 제가 표창휴가로 그때 오게 된 거죠. 표창휴가로 왔는데 그때 왔을 때 이미 추석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도 추석을 못 세고 그냥 내 혼자서 술 한 병 들고 산소 올라가서 추석 뒤끝에 이렇게 술 뿌리고 했거든요. 내가 추석을 센 거는 92년도 추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서 내가 직접 추석 센 거는. 그리고 93년도에 그렇게 휴가 왔을 때 잠깐 한번 들려서 술 한 잔 붓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93, 94, 95, 96, 97 병사생활 3년 그리고 군사대학 졸업한 게 97년이었습니다. 97년 졸업하고 그해 5월에 저희 오빠가 또 길거리에서 꽃제비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양아버지가 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빠도 거진 양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신 사건까지 겪고 그해 추석을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혼자서 부모님 추석을 세려고, 장교가 되니까 그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병사 때에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교 때 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추석을 세려고 청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집이 없으니까 이 추석을 어떻게 지내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꽁쳐뒀던 처소에서 고기 팔아서 미역 팔아서 제가 모아두었던 돈, 제 군간 식량 한 달분치 또 저당 맡겼던 거 먼저 후방부에다 갖다 주면서 쌀로 달라 이래가지고 그 쌀 팔아서 돈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진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쌀, 그게 상에다 넣을 음식들 가지수를 장마당에서 내가 직접 다 샀습니다. 이것도 준비할 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준비할 집이 없냐? 이모는 금바이에 시집이 있고 이모가 맏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이모는 가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시집간 몸이잖아요. 그건 이모를 뭐라고 탓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는 내가 추석 전날에 도착했는데 이모는 추석 전에 이미 이틀 전에 이미 금바이로 출발을 했습니다. 내 오는 걸 모르고. 고모네가 또 청진에 있는데 고모네는 그때 당시 오빠 죽음하고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강제 입양 보낸 사람들,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오빠도 죽기 직전에 고모네 집 앞에서 끝내 물 한 모금 앉아서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한 사건 때문에 내가 당신들 내가 천벌을 받게 만들 것인데 이러고 거기 가서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해부터는 추석을 내가 직접 지낸다 이렇게 하고 내가 다짐하고 그해 추석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추석 준비를 지내자니까 집이 없으니까 첫째로 부식물은 다 샀는데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마다 친구 집을 떠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97년 첫 해에는 바로 임원의 그 아랫집에 제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 친구 집에서 그때 밥을 해줘가지고 그 친구 엄마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또 내 혼자 올라가게 되면 또 너무 많이 울 것 같으니까 나를 데리고 그때 산소 올라갔는데, 군사대학에서 나눈 하반신 마비 쇼크에 사체실 문 앞에까지 갔댔죠. 오빠 지금 그렇게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죠. 해마다 청진 가게 되면 추석 제사날 꼭 아니라 해도 내가 무조건 산소 올라갔는데 그해 추석이 제일 서글펐던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97년도 추석. 산소 보면서 정말 먼 거리에서 보기만 하면 그게 언덕 빠진데 미친듯이 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 그 낫을 그때 처음 들고 그때 처음 낫질했어요. 그래서 제 손에 지금 이게 상처가 여기에 낫 상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상처가 그때 베어진 상처입니다. 제가 거진 그때 당시 상당히 좀 많이 흥분된 상황에서 울면서 내가 그 벌초를 다 내 손으로 직접 하다가 이게 손을 확 베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 뚝뚝 떨고 제를 서서 우니까 그때 저희 우회산소에 철도 가족이 그때 철도군 군복을 입은 그 가족들이 형제들 가족이 많은데 그 가족들이 그때 벌초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게 보니까 여자군관 혼자서 지금 벌초를 하고 친구는 한쪽에서 음식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벌초하는 사람이 지금 시원치 않고 공부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때 거기 그 우회산소 남자분 두 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벌초를 하는 걸 도와주면서 상처 꿰매주고 이러면서 혼자 왔냐 이러더라고요. 혼자 왔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내 지금 5년 만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본다 그런 얘기를 했죠. 추석은 그렇게 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이 집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92년도에 93년도 3월에 제가 그렇게 강제 입양되면서 처음으로 내 보금자리가 그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죠. 저희 부모님 사진, 제 옷, 정말로 많은 것이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저희 부모님 유산들이 그대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제를 지낼 수 없는 것이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저는 북한에서의 제 군복 입고 싱글 시절에 추석에 유일하게 그렇게 제가 시집 가기 전까지 한 5년을 제가 그렇게 추석을 샜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번에는 이 친구 집 갔다가 다음에는 저 친구 집 가고 그 다음에 또 저 친구 집 가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다닌
한 집에 해마다 가는 거는 너무 민폐더라고요. 해마다 그냥 친구 집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추석 음식을 준비해서 제 손으로 직접 올라가서 술 한잔 먹고 많이 울었죠. 그래서 지금도 추석만큼은 제가 동해바다 가서 그나마 부모님 이 집에서 지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부모님 가까이에 가고 싶었어요. 부모님 산소에서 내려다보면 그 청진항 앞바다가 항이 그대로 다 보이는 동해바다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해바다에 가장 많이 갑니다. 저에게 가장 아픈 추석이었던 1997년 추석 때부터 내 시집가기 전 5년 동안의 그 추석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네요. 2000년 추석을 제가 못 왔댔습니다. 청진에. 그때 왜 못 왔냐면 그때도 북한의 태풍 피해가 엄청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덕 그리고 여도 그 고원 가는 그 여충지 완전히 외통철길 함경도로 들어가는 외통길이거든요. 거기가 그때 철길이 다 무너지고 길이 완전히 차단된 걸로 그때 사련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추석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르니까 저희 정치원하고 저희 보위부장이 출장 증명서를 안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길로 안 가고 육로로 간다. 난 충분히 갈 수 있다. 무조건 증명서 좀 달라 이랬는데 증명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나름은 나 생각해서 거기가 지금 육로든 철길이든 지금 완전히 장난 아니게 망가졌다. 근데 거기를 왜 가겠다 하냐. 그거 가다 다친다. 갔다가 금방 또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가장 아꼈던 이유는 탄약창고. 내가 하루라도 빌 때 그 탄약창고 관리를 누구한테 그만큼 맡기겠냐라는 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게 거기에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부모 안 선다 이러고 그날 실탄 잠진한 채라고 확 초소 다 내버려 두고 내가 밖에 그 사련시 안에 있는 제 아는 지인네 집에 와서 그날 잤는데 그날 하루를 그때 그 집 딸하고 그 집 딸을 내가 그때 19살짜리 그 보위대에서 근무시켰거든요. 무기 교육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4명 데려다가 내가 무기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 근무했는데 걔가 그때 부대 군관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원이 오늘 하루는 그럼 좀 쉬라고 한다. 근데 내일은 꼭 복귀해라. 이런 식으로 와서 그때 저를 달랬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석 못 간 걸 제가 진짜 많이 울었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집에서 내가 추석 산소 못 간 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니까 그 집에서 그때 음식 차려줘가지고 추석날 밤에 내가 그 집에서 북쪽을 향해서 제가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2009년도에 왔는데 저한테는 거진 16년 만에 차려진 보금자리예요. 한국의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을 쓸어 만지면서 그때 그 강제 입양 가면서 부모님 집을 못 지켜서 나한테 보금자리가 사라진 그 추억이 생각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 임대주택이라도 준 걸 제가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김정아이에게는 이렇게 가는 것마다 즐거운 얘기가 없네요. 해피한 날이 없으니까 즐거운 얘기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런 아픈 추억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안에 북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 안에서 북한 주민들의 진짜 삶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깊이 있게 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과정에 과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며 정말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이런 북한 주민들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건단 교육을 싶은 김정아였습니다.